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장을 마무리했어요. 사장을 마무리했고 그 사장에서도 마지막 내용, 좀 생뚱맞은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디오름이라는 겁니다. 이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디오름을 이렇게 살짝 끼워 놓은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사정에서 끝내는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끼워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도 했죠.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디오럼을 왜 배우느냐, 그거에 대한 퀴즈도 제가 내드렸고요. 뭐 잘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미분과 컨트롤 볼륨 미분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키의 역할, 뭐다?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디오럼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유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1차원적인 표현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왔고, 얘가 이제 우리가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노멀 벡터를 활용하게 되고, 그 노멀 벡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까지 우리가 유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디오럼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컨트롤 볼륨이 실제로 움직이는 경우도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 속도를 relative velocity, 상대 속도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상대 속도는 실제 속도, 절대 속도 마이너스 컨트롤 서피스의 속도, 이거를 빼주게 해주면 relative velocity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디오름인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픽스드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면 렐러티브 벨로시티가 그냥 앱솔루트 벨로시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적분에 있는 DDT가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언제인 경우 볼륨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만 얘가 볼륨이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닌, 그러니까 볼륨이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닌 경우에만 얘가 DDT가 안에 들어가서 라운드 T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픽스드 컨트롤 볼륨이고, 그다음에 가우스 다이버전스 디오름, 요게 디오름이잖아요. 요 얘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 뭡니까? 이렇게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인데,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가우스 다이버전스 디오름의 뷰티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두 가지 적분식이 다 볼륨에 대한 적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왼쪽이 라그랑지안 관점, 오른쪽이 오일러리안 관점이 되는 겁니다. 퀴즈에 또 뭐 컨저베이션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다 모두 다 뭐예요? 지금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디오름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매스 컨저베이션 예를 한번 드렸죠.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새로 또 출발해 봅시다. 사장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리가 플로우 레이트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플로우 레이트는 뭐 책에서는 V-라고도 썼어요. V-얘는 플로우, 저는 Q라고 쓸게요. 플로우 레이트는 뭐냐면 평균 속도, 일단 플로우 레이트 정의 자체는 어떤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속도 벡터의 노멀 벡터, 그 다음에 얘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얘가 뭐다? 유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입구가 있고 이렇게 출구가 있는, 여기 입구 출구가 있는 경우에 속도 벡터가 있겠죠. V 벡터가 있을 테고, 그 V 벡터를 이 면이 노멀 벡터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노멀 벡터에 대해서 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걔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속도가 만약에 이렇게 파라볼릭 하면은 그 속도가 이 에어리어에 대해서 컨스턴트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적분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속도가 유니폼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프로파일이 유니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 평균 속도 V라고 할게요. 평균 속도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게 뭐다? 유량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Q라고 할게요. Q 다시 아니라 유량, 플로우 레이트.
flow rate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low rate. 자, 이제 mass flow rate이라고 하면 mass flow ratio 하면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밀도 곱하기 flow rate이 됩니다. 이 mass flow rate. 질량, 유량, 질량, 유속 뭐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이게 mass flow rate. 그래서 m.은 결국 rho v의 a가 되고 이게 속도는 어쨌든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입구의 평균 속도 아니면 출구의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은 유량과 유속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다 그랬어요?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여러분을 배웠다고 했어요. 한번 다시 가져와 볼게요. dB sys dt는 d의 dt의 적분의 베타로의 dB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의 베타로의 v 벡터의 노멀 벡터의 da라고 표현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 이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mass conservation. mass conservation에서 BSYS를 MSYS로 let 하면 돼요. 놓으면 돼요. 놓으면 DM의 SYS의 DT는 0이죠. 질량 보존 법칙이 정의잖아요. 그러면은 베타는 뭐라고 보면 된다? 1이라고 보면 된다. 베타는 뭐기 때문에 B over DM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베타는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DM SYS DT는 D의 DT에 위에 식에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rho dB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 이거는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rho v 벡터의 m 벡터의 da는 0 이렇게 된다. 얘는 다시 말씀드리면 볼륨 인테그랄, 얘는 서피스 인테그랄 이 됩니다. 자,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책에 5-17번씩입니다. 5-17번씩 이케이션 5-17이 돼요. 그럼 얘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물리적인 의미. 항상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학식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첫 번째 항. 물론 뭐 물리적인 의미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볼륨 인테그럴이라는 놈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 볼륨을 디파인 해요. 그죠? 컨트롤 볼륨을 뭐 우리 관심 영역이잖아요. 관심 영역을 이렇게 잘랐다. 유동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든 영역을 분석할 수 없으니 여기만 잘라서 우리가 관심 영역을 잘라서 보는 게 뭐예요?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유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유량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쪽은 벽이잖아요. 벽에서는 유동이 들어오고 나오는 게 없잖아요. 들어오고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컨트롤 볼륨의 뭐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매스잖아요. 그죠? 컨트롤 볼륨의 안에 컨트롤 볼륨에서의 질량의 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요거는 뭐다? rate of change of mass within the 컨트롤 볼륨 내에서 질량의 변화율, 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겁니다. 됐죠? 자, 뭐 노멀 벡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지만 노멀 벡터가 뭡니까? 노멀 벡터는 유닛, 여기서 노멀 벡터는 유닛 아웃워드
노멀 벡터를 의미합니다. 크기 1을 가지고 있는 단위 벡터이고 방향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정의한다.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노멀 벡터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노멀 벡터는 아래 방향이 되고 여기서 노멀 벡터는 오른쪽이 되고 노멀 벡터는 위쪽이 되겠죠. 각 면에 대해서 노멀 벡터가 다 같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1이고 크기 왼쪽 여기서의 노멀 벡터는 크기가 1이 돼야 되잖아요. 1이 되니까 방향은 우리 x, y를 이렇게 디파인 한다면 이 왼쪽 면의 노멀 벡터는 뭐가 됩니까? 왼쪽 면의 노멀 벡터는 왼쪽 면에서는 i가 되는 거죠. 왼쪽. 그다음에 마이너스 i가 되죠. 마이너스 i.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서는 노멀 벡터가 i가 되겠죠. i. 여기서는 i가 되고 이쪽은 이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 물론 뭐 위쪽은 뭐예요? 노멀 벡터가 j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노멀 벡터가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이 노멀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 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으로 들어오면 vxi라고 되겠죠. 그 vxi인데 vxi랑 vx는 뭐 크기라고 볼게요. 양수라고 볼게요. 양수라고 보면 vxi랑 노멀 벡터랑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v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가는 거는 이 vin이라고 할까? in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vin이 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v out이 되고 i 벡터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오른쪽이니까 파지티브니까 플러스 v out 이렇게 되겠죠. 그죠? v out 마이너스 v in 이런 형태로 다 프로덕트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나가는 거는 양, 들어오는 건 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블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얘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만 한다. 컨트롤 서피스에 적분하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 텀에서는 고려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는 net mass flow rate through the control surface.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서 지나가는 순수 질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단순히 입구가 하나이고 출구가 하나인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색깔을 계속 엎어쓰기를 해서 좀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얘를 입구가 하나이고 출구가 하나인 1차원 케이스를 놓고 보면 DDT의 컨트롤 볼륨의 로 dB 플러스 시그마 아웃 로 UA 마이너스 인 로 UA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다? 0인 경우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U는 평균 속도, 얘는 평균 속도 의미한다 했어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아까 우리가 디파인했던 m 닷이죠. m 닷 질량 유속 mass flow rate.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게 결국 뭡니까? 얘가 매스인데 컨트롤 볼륨에서의 매스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dmcb over dt는 얘를 right hand side로 넘기면 시그마 in의 m 닷 마이너스 시그마 out의 m 닷 이렇게 해서 식을 다시 쓸 수 있고, 이 식이 여러분들 책에 5-19번식입니다. 그죠? 5-19번식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컨트롤 볼륨에서 시간에 따른 컨트롤 볼륨의 변화율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는 거냐면, 들어오는 질량유량 마이너스 나가는 질량유량. 여기서 들어오는 놈은 증가하는 영향을 줄 테고, 나가는 놈은 감소하는 영향을 줄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나오는 거에 따라서 컨트롤 볼륨에서의 질량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단순한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만약에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다. 스테디 스테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트이 뭐예요? 한국말로 정상 상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노멀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노멀 정상이다,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스테디라는 의미입니다. 스테디. 그리고 비정상이라는 경우에는 abnormal이라는 뜻이 아니라 unsteady.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시간에,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건 스태틱이라는 개념과 스테디라는 개념은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스태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흐름이 없는 거예요. 유동의 흐름이 없는 상태예요. 정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유체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을 때 그냥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정적인 상태, 유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스테디라는 건 뭡니까? 스테디라는 거는 관이 있어요.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는데 유동이 흐르지 않으면 스태틱인 거고, 들어와서 나가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 들어오고 나오는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장을 봤을 때 시간 t에서도 속도장이 다음과 같이 되고, 시간 t 플러스 dt에서도 속도장이 다음과 같이 변화가 없는 상태, 계속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스테디 상태, 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또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프레셔의 변화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스테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디. 그래서 결국 스테디라고 하면 어떤 물성치가 라운드 t가 0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량도 마찬가지고, 질량유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스테디라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텀이 0으로 가는 경우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그마 인 m 다시 결국 시그마 아웃의 m 다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책 5-20번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당연한 얘기죠. 자,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 나가는 질량 유량과 같은 상태, 이게 뭐다?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구가 2개 있고 출구가 하나인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m1-2kg per sec, m2-3kg per sec라고 할게요. 자, 만약에 이 상태가 정상 상태다. 정상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나가는 유량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m-3는 뭐가 돼야 된다?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양도 들어오는 양의 합이 되겠죠. 얘가 결국 5kg per sec가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 결국
정상 상태인 과정에서는 뭐예요? 들어오는 양만큼 어떤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들어오는 양만큼 나가는 양이 밸런스를 이루는 상태다. 여기 입구, 아웃 출구인데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으면 들어오는 양만큼 나가는 양이 동일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정상 상태라는 겁니다. 정상 상태. 됐죠? 자, 오케이. 요거를 일단 이해하시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또 의미를 갖냐면, 스테디 하나의 그냥 파이프 하나인 싱글 파이프 플로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파이프는 좀 이제 넓어지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넓어지는 경우, 채널이 넓어지는 경우, 이렇게 레프트 핸 사이드로 m.1이 들어오고 라이트 핸 사이드로 m.2가 나가요. 자, 이런 경우를 볼게요. 스테디라고 했어요. 스테디라고 했으면 들어오는 질량 유량만큼 나가는 질량 유량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m.1이 m.2랑 같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컨트롤 볼륨 내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는 low V1 A1이라고 했고, 얘는 low 1 V1 A1, low 2 V2 A2라고 했어요. low 2 V2 A2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incompressible flow라고 가정을 하면 incompressible flow는 어떤 경우? 마크 넘버가 0.3보다 작은 경우.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이런 유동은 뭐 항공에서 다루는 유동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속보다 유체의 속도가 빠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어쨌든 incompressible flow를 가정하면 어떤 가정이 성립한다?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구 쪽의 밀도와 출구 쪽의 밀도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얘와 얘가 서로 캔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V1 A1은 V2 A2가 된다. A2가 된다는 겁니다. V1 A1은 V2 A2가 된다. 그래서 incompressible flow에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결국 이게 뭐야? 이게 유량이잖아요. 유량. 그러니까 incompressible flow에서는 밀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량에 들어오는 유량, Q1이 나가는 유량과 결국 같아진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 incompressible flow인 경우에만 들어오는 유량이 나가는 유량과 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Q1이 Q2랑 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 에어리어 여기 요 면적 에어리어 1과 요 면적 에어리어 2가 있다고 볼게요. 어디의 면적이 더 큽니까? 에어리어 1이 커요? 에어리어 2가 커요? 출구 면적이 입구 면적보다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A1이 A2보다 작아요. A2가 A2보다 커요. 그렇단 말은 요 식을 정리를 하면 A2분의 A1은 어떻게 됩니까? V1분의 V2가 되죠. 자, A1이 A2보다 작다는 말은 요 값이 뭐예요? 0보다 작다는 말이 1보다 작다는 말이 되죠. 1보다 작다는 말. 그죠? 1보다 작다는 말이 된다는 말은 V2가 V1보다 맞죠? 작다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V2는 평균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구의 평균 속도가 V2가 입구의 평균 속도보다 작아진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구의 평균 속도가 입구의 평균 속도보다 작아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어지는 경우 관의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 속도가 느려지고 관의 면적이 좁아지는 경우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한 현상 결국 뭐 때문이다? 매스 컨저베이션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당연히 반대의 경우는 속도가 빨라질 테고 속도가 V1보다 V2에서 빨라지겠죠. 그죠? 왜?
면적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노즐의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지는 형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베르누이, 아직 베르누이 안 배웠으니까 베르누이 얘기하지 합시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오케이.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라고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뭐냐면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DDT의 로우 DB 플러스 로의 V 벡터의 M 벡터의 DA는 0. 이게 매스 컨저베이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했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뤄볼 게 비압축성 유동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비압축성이고 정상 상태 유동이라서 얘는 날아갑니다. 정상 상태인 것 때문에도 날아가고 시간에 따라서 밀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도 날아가고, 날아가요. 날아간다고 보면 로가 컨스턴트 값이잖아요. 그러면 로는 전체식으로도 나눠도, 이 적분 밖으로 나와도 되고 걔를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식이 V 벡터의 M 벡터는 M 벡터 DA는 0이라는 식이죠.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V1, A1은 V2, A2랑 같은 말인데 이걸 3차원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표현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굳이 너무 머리 깨질 것 같으면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어떤 이런 면에 대해서 속도 벡터가 있고 그거의 노멀 벡터를 다 프로젝트하고 DA를 한 것을 결국 여기서 적분하고 여기서 적분한 값이 결국 이게 지금 뭐예요? 따라가면서 다 적분하는 거예요. 면에 따라서 적분하면 그 값이 0이 된다 하는 게 결국 뭐다?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인컴프레시블 플로우에서 매스 컨저베이션이라는 겁니다. 매스 컨저베이션, 유량이 일정하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름을 배웠잖아요. 이거를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름에 적용하면 얘가 다이버전스의 V 벡터의 dV는 0이라는 식이 돼요. 여기서 dV는 속도가 아니라 볼륨이고 얘는 속도 벡터를 의미해요. 자, 이 식이 갖는 의미가 어떻게 이거랑 같아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잖아요. 수학적으로는 같은데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냐 생각해보면, 이 면에서의 들어오고 나오는 양이, 그러니까 얘가 들어온 만큼 얘는 나가야 되고 그만큼의 유량이 나가야 되고, 그죠?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버전스 V 벡터가 0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스나 싱크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스나 싱크가 없다는 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스나 싱크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다는 말은 어떤 한 점에서의 유량이 평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게 소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싱크대에서 물이 쭉 타고 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싱크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아당겨서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원래 있는 물을 어떤 구멍으로 인해서 샥 빠져나가는 게 싱크고, 그 구멍으로 해서 물이 팡 하고 튀어나오는 건 소스잖아요. 그죠? 소스나 싱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는 양이 정확하게 밸런스를 이룬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다? 이 안에서 소스나 싱크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름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혹시나 수학적으로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그냥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5-2장 내용까지 커버를 한 것 같고요. 네, 5-2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5-2장이 매스 컨저베이션인데 매스 컨저베이션 잘 다룬 것 같아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지요. 잠깐 물 좀 먹고 올게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메카니컬 에너지와 efficiency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메카니컬 에너지를 설명하기 전에 메카니컬 워크를 기계적인 일 이렇게 하면 유체에서 기계적인 일과 관련된 중요한 장치는 뭐가 있냐면 터빈, 펌프, 팬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터빈하고 펌프만 집중해서 보면 터빈과 펌프를 집중해보면 터빈과 펌프의 차이점이 뭡니까? 터빈과 펌프의 차이점. 수업 시간이었으면 질문을 했을 텐데 터빈은 뭡니까? 터빈의 역할이 뭐예요? 터빈의 역할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to create work예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서 결국 뭘 하기 위해서요? 발전하기 위해서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electricity. 뭐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영어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electricity. 그렇죠. 터바인의 역할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터바인의 역할이다. 어떤 에너지로? 유체 에너지를 통해서 터바인을 돌리고 그 터바인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터빈의 역할이다. 펌프의 역할은 뭐냐? 펌프의 역할은 to create flow 에너지. 플로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하다. 다른 말로 유압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이제 이 부분을 더 공부를 할 텐데 유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이용합니까? 결국 유압을 만들어내려면 일이 필요한 거고, 일이 요구되고, 그 일은 뭐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모터로부터, 그러니까 모터가 전기 모터잖아요. 전기 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기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모터를 회전하고, 그 모터 회전을 통해서 샤프트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워크를 생성하고, 그 워크를 통해서 유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펌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터바인과 펌프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유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메커니컬 디바이스죠. 자, 그러면 메커니컬 에너지란 무엇인가? 메커니컬 워크로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 형태, 이게 뭐다? 메커니컬 에너지라고 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더멀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멀 에너지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멀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컬 에너지만 고려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메커니컬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메커니컬 에너지는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 번째 P over law, 그 다음에 두 번째 V square over 2, 속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V는 속도, 그 다음에 GZ, 이 세 가지. 단위는 뭐가 됩니까? 단위는 줄 per 킬로그램이 돼요. 단위는. 첫 번째 각 항의 이름은,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플로우 에너지라고 하고요. 결국 유압이죠. 그 다음에 얘가 뭐냐?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그죠? 그 흔하게 듣는 운동 에너지. 얘가 뭐예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겠죠. 세 가지 에너지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 플로우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될 수 있다. 녹화되고 있겠죠.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자,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뭐요? 일률의 단위로 표현하면 이 MEA 일률의 단위로 표현하면 뭘 곱하면 된다?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곱하면 됩니다.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곱하면 P 오버 로 플러스 V 스퀘어 오버 2 플러스 GZ 하고 단위는 그럼 뭐가 되냐면 줄 퍼 세크가 되고 줄 퍼 세크가 되고 결국 얘가 뭐예요? 와트 단위죠. 그래서 일률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페이지 199페이지를 좀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99 그림을 좀 그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PDF 있을 것 같죠? 저도 책이 근데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PDF 왜 있는데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속상해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교수면 다 가지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교수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책은 한 권 서비스로 또 받았어요. 저도 감사하게도 받았는데 PDF는 없습니다. PDF는 없으니까 저한테 PDF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못 드리잖아요. 있어도 드리면 제가 감옥 가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페이지 199페이지에 피겨 5-15번 위쪽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터빈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터빈이고 터빈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결국 발전을 하는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있는 상태죠. 제너레이터 발전하는 상태. 1번 여기를 4번 그 다음에 그림에서 다른 색깔로 할까요? 얘를 요 지점을 2번 이 지점을 3번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1, 2, 3, 4 그리고 우리가 디파인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Z2라고 하고 Z2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해수면으로부터 요 3지점까지의 높이를 Z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Z2와 Z3의 높이의 차이를 H라고 할게요. H는 Z2-Z3. 잘 그린 것 같네요. 생각보다 잘 그렸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중간 강의 평가 여러분들 왜 안 하셨어요? 별로 안 하셨더라고요. 거의 안 했습니다. 한 명 하셨어요. 그래서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수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공부 잘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제 내고 있는 것 같고 퀴즈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 좀 조용하신 것 같아요. 조용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질문도 많이 안 올리시고 질문 올리셔도 돼요. 스마트 러닝 시스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빠르게 답변할 때도 있고 이제 좀 제가 책을 보고 찾아봐야 되는 경우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도 뿌듯하고 여러분도 또 많이 배워가고 행복한 선순환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없으면 내가 잘 못 가르치고 있나?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듣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막 하게 되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잃게 되고, 그럼 수업 내용이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려면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케니컬 워크 아까 우리 디파인 했는데요. 이 미케니컬 워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넘버링이 오케이. 오케이. 미케니컬 에너지의 차이, 미케니컬 에너지 차이 1번과 4번의 미케니컬 에너지 차이를 구하라 하면 MECH 1번과 EMECH 4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미케니컬 에너지 차이, 걔는 로분의 P1 마이너스 P4 플러스 F의 F분의 F가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2분의 V1 스퀘어 마이너스 V2 스퀘어 플러스 GZ1 마이너스 Z2. 이게 뭡니까? 미케니컬 에너지. 어디서 1번 4번. 제가 여기 노트가 2번이라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4번. 네,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지점과 4번 지점의 압력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계속 이 색깔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 1번과 4번 지점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P1과 P4는 PATM이라고 볼 수 있겠죠. PATM. 그리고 V1과 V4는 0이 되겠죠. 0. 왜냐면 해수면이니까 속도는 0에 가깝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과 4는 대기랑 마주하고 있으니까 대기압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 식을 단순화시키면 첫 번째 항 날아가고, 두 번째 항 날아가고, 세 번째 항만 남죠. 근데 Z1 마이너스 Z4, Z2 마이너스 Z3나 Z1 마이너스 Z4나 결국 그게 뭐예요? H죠. H. 얘가 H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얘는 GH가 됩니다. 결국 뭡니까? 1번과 4번 사이에 기계적인 에너지의 차이는 뭐다? 결국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온다. 얘가 결국 포텐셜 에너지네요.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그죠? 이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서 결국 뭘 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 위치 차이로 인해서 여기에 압력이 걸리고 여기 압력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 압력 차이가 또 생기면 얘가 뭐예요? 터빈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높은 잠깐만요. 이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한다? 이 에너지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터빈 샤프트를 이제 돌리게 되는 거고요. 뱅글뱅글 돌리겠죠. 돌리게 되면 뭡니까? 터빈 샤프트를 돌리게 되면 터바인이 계속 로테이트 하면서 뭐예요? 결국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에너지를 만들고 그게 전기로 저장되는 과정이 이제 생기겠죠. electricity, TCITY 이렇게 됩니다.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효율을 이제 얘기를 하면 두 가지 효율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mechanical efficiency, 기계적인 효율.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인 효율은 터바인 샤프트를 이제 돌리잖아요. 돌리게 되면 이 터바인 샤프트가 회전을 하게 되면 마찰력이 존재해요. 유체의 마찰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마찰력으로 인해서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100%다 회전력으로 다 전달이 되지 않고 일부 에너지가 소실되겠죠, 그죠? 그거의 효율을 mechanical efficiency라고 한다. 얘는 MECH in 분의 2의 MECH out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고, 결국 얘가 뭐냐, 이 지금 특별히 터바인의 경우에는 W 닷 샤프트가 뭐예요? 이 mechanical out이 되고 샤프트 out, 여기서 샤프트로부터 나가는 일률이 Y가 그러니까 분자가 되고, 분모는 뭐가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델타 E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 그게 뭡니까? 델타 라지 E, M 닷을 곱해서 델타 라지 E를 생각하면 이게 결국 인풋 들어오는 기계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써도 뭐가 무방하겠네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이거는 결국 플루이드에 의한 게 됩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들 5-27번씩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5-2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발전기, 그러니까 터빈 샤프트로 지나서 터빈 샤프트로 이제 얻어지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모두 다 전기로 전환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의 효율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발전기의 효율로 볼 수 있겠죠. 발전기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efficiency generator라고 볼 수 있고, 얘는 W 닷 결국 전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샤프트로부터 들어오는 일률, 걔가 이 제너레이터가 된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그 샤프트 아웃 나온 일률과 여기로 들어오는 일률 그 사이에 뭐 에너지 로스가 없다면 이 두 개의 값은 같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 하면 overall efficiency는 epsilon mechanical 곱하기 epsilon generator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얘는 델타 E의 MECH fluid 분의 얘랑 캔슬 되면 W 닷의 electricity out, 이렇게 해서 전체 효율은 우리가 생산된 전기분에 실제로 들어간 유체 에너지로 만들어진 에너지, 그죠? 요거의 효율이 전체 효율이 된다. 요게 터바인의 전체적인 효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펌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펌프의 경우를 얘기하면 펌프의 효율은 뭡니까? 펌프의 효율은 결국 W 닷 샤프트를 돌려서 들어오는 일이 걔가 뭐예요? 펌프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유압을 형성하는 얘가 델타 E 미케니컬 플루이드가 유압을 생성하는 이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얻는 출력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유압 에너지, 얘는 샤프트로 인해서 생성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샤프트는 뭘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까? 결국
모터의 동력으로 인해서 모터의 전기 모터의 회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력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터의 효율은 결국 W dot electricity in 분의 뭐예요? W dot shaft out이 됩니다.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효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입실론 펌프 곱하기 입실론 모터 해주면 모터 효율 곱하기 펌프 효율 해주면 전체 효율이 나온다.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블 셰프트 인에서 더블 셰프트 아웃에서 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에너지 로스가 없다면 얘는 서로 캔슬이 되고 결국 얘는 뭡니까? 델타 E의 MECH fluid over 델타 W 닷의 electricity in 이런 관계가 얻어진다.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 책에 다 있으니 5-30, 5-31번씩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5-30과 30-31번씩을 보시면 된다. 자, 다시 터바인 케이스로 다시 돌아볼게요. 아까 터바인 케이스 요거 얘기하다 다시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이 터바인에 주는 에너지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중간에 과정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런 의심이 없으면 다행이고. 자, 우리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따지려면 미케니컬 에너지, 터바인이 들어가는 에너지, 터바인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관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로분의 P2 마이너스 P3 플러스 2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플러스 G Z2 마이너스 Z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건데 미케니컬 2와 미케니컬 에너지 3, 그러니까 터바인의 입구와 터바인의 출구에서의 에너지, 미케니컬 에너지 차이, 걔가 결국 터바인에서 터바인을 돌리는데 이용된 일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림을 다시 좀 가져와 볼까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영역이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인데 입구와 출구에서의 관의 직경이 차이가 없다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매스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요. 평균 속도의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V2와 V3가 0은 아니지만 속도 차이는 없다. 그럼 V2와 V3는 같은 값을 갖는다 볼 수 있어요. 관의 직경이 같다면. 그럼 얘는 캔슬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터바인에서 이 2지점과 3지점의 차이가, 높이 차이가 전체적인 도메인에서의 높이 차이에 비해서 무시할 만한 차이다 라고 하면 얘도 캔슬할 수 있어요. Z2와 Z3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미케니컬 2와 이 미케니컬 3의 에너지 차이는 얘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P2와 P3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터빈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P2와 P3 압력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근데 이 P2와 P3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던 거예요? P2는 우리가 이 정력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P1 플러스 로 G의 Z1이라고 볼 수 있고, 맞죠? P1이 여기고 P2가 여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P3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P4 플러스 로 G Z3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얘는 Z2라고 아까 디파인했는데 이렇게 됐죠. 근데 P1과 P4는 대기압으로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P3에서 P2에서 P3를 빼면은 얘 둘이 캔슬이 되고 로 G의 Z2의 마이너스 Z3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Z2와 Z3의 차이는 결국 뭡니까? 로 G의 H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로를 나눠주는 게 뭐예요? GH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미케니컬 에너지 2번과 3번의 에너지 차이는 결국 GH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보니 알겠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가정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체가 오는 데에 마찰은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유체의 마찰은 무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유체의 관을 따라가면서 유체가 관을 지나가면 벽면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같은 이런 식들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버롤 이런 미케니컬한 로스가 무시할 만하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P2와 P3의 에너지 차이는 GH고 그리고 걔는 결국 P2-P3의 나누기 롤을 한 거랑 같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이 부분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제 5-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제 여러분들 챕터 5-3은 끝냈는데 요 5-3의 예제만 풀어보고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림 5-19를 제가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림 5-19. 저도 PDF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냥 가져와서 쓰면 좋겠지만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1번 지점, 여기를 2번 지점, 3번 지점, 여기를 4번 지점이라고 놓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오케이.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펌핑하는 문제입니다. 펌핑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레이크에서 18m 위에 있는 스토리지 탱크에다가 물을 펌핑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유량은 70L/s로 들어간다 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게 70L/s로 얘가 지나가겠다, 유량이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가 작동되려면 전기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그때의 전기적인 파워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펌프에 들어가는 전기적인 파워가 20.4kW가 들어가겠다 한다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탱크의
탱크 요 위에가 대기압이다. PATM 열려 있다는 거예요. 탱크의 탑이 열려 있어서 대기압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대기압. 물론 여기도 대기압이겠죠. PATM이고 대기압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무시해라. Any frictional losses in the pipe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실제로는 관을 따라가면서 뭐예요? 유체가 관에 마찰력으로 인해서 프릭션 로스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펙트 무시해라 그런 겁니다. 이거는 뒤에 우리가 7장, 8장 정도 공부하면 이 부분은 이제 고려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무시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any change in kinetic energy도 무시해라. kinetic 에너지는 속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잖아요. 이 v 제곱 over 2니까 카이네틱 에너지잖아요. 속도 변화가 없으면 무시되는 그런 텀인 거죠. 이걸 무시하고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뭘 구하라? A번 뭘 구하라? 오버롤 이피션시를 한번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오브 더 펌프 모터 유닛 전기 모터로부터 시작해서 펌프를 작동하는 데까지 모든 효율을 한 방에 퉁쳐라 이런 말입니다. 요거를 구해봐라는 겁니다. 자, 오버롤 이피션시는 다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펌프의 이피션시 곱하기 모터의 이피션시를 곱하기 한 거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관계식 유도를 했는데 얘는 뭐 어떻게 나왔나요? 요거죠. 요거 가져오면 되죠. 요거 가져올게요. 얘를 가져오면 델타 E MECH의 플리트 나누기 들어오는 electricity in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들어오는 입력되는 전기의 양은 알아요. 그렇죠? 전력량은 알아요. 20.4kW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값은 안다. 얘를 모른다. 델타 E의 미케니컬 플루이드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오케이. 원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 2번과 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프레셔 차이로 해서 구해도 되는데 지금 그거 대신에 1번과 4번 지점 왜냐면 1번부터 2번까지 가는데 마찰 로스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마찰 로스 없기 때문에 1번의 에너지와 4번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것들 대신 풀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델타 미케니컬 플루이드는 결국 뭡니까? 어떻게 구한다? 얘는 m 닷의 p4 p1 로 플러스 2분의 v4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그다음에 g z4 마이너스 z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자 p4와 p1은 대기압이라고 했어요. 그럼 p4와 p1은 대기압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변화는 무시하라. 물론 뭐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여기 1번과 4번에 뭐예요? 면이 뭐예요? 프리서피스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무시할 수 있어요. 결국 그러면은 얘는 m 닷의 g의 델타 z로 구할 수 있는데 델타 z는 얼마예요? 18 요게 아니라 18m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8m라가 돼요. 18 곱하기 m 닷의 g가 돼요. 그렇죠? 이제 m 닷을 그럼 이제 이걸 구하려면 m 닷을 구해야 되는데 m 닷은 뭡니까? m 닷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m 닷은 로 곱하기 q로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로는 1000kg per cubic meter 그냥 물이니까 그렇게 가정하면 되고 그렇게 보면 되고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되고 Q는 유량이 70m/s라고 되어 있어요. 1리터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큐빅 미터예요. 그래서 1리터는 1 곱하기 10의 3승 큐빅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3승 per 세크 이렇게 쓰면 돼요. 하면 얘 캔슬 되니까 결국 70kg per 세크가 나오죠. 매스 플로우 레이시 70kg per 세크가 된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단위를 따져보면 70kg per 세크에 그래비티는 9.81 미터 per 세크 제곱이 되고 얘는 얘를 했고 그 다음에 18 근데 얘가 길이 단위인데 미터였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하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곱하기 하면 돼요. 곱하기 하면 12360 왓 360이 나오고 단위는 이제 따져봐야겠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러면 뉴턴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미터 세크 되니까 얘는 뭐예요? 줄이죠. 줄 퍼 세크. 그래서 얘는 와트. 그래서 와트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12.36 킬로와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델타 미케니컬 플루이드로 인한 에너지 차이는 12.36 킬로와트가 된다. 그래서 오버롤 이피션시는 다시 구해보면 12.36 오버 아까 주어진 전기적인 모터에 작용되는 전기적인 에너지는 킬로와트 12.4 20.4니까 계산하면 60.8%가 나와요. 오버롤 이피션시는 60.8. 이게 여러분들 처음 A번 문제를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B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B번은 뭘 구하느냐 하면 B번은 프레셔 디퍼런스를 구하랍니다. 프레셔 디퍼런스 between 어디서부터 어디? 제가 디파인한 3에서 4 사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에서 4인가? 고였네. 그러면은 여기서 2에서 3이라고 할게요. 2에서 3.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랑 노테이션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2에서 3이라고 할게요. 맞죠? 그 사이에서의 압력 차이를 구해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델타 E의 미케니컬 플루이드는 결국 아까 4에서 3이랑 한 거랑 1에서 2랑 한 거랑 같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식에 따라서 m 닷을 여기 가져오고 다시 2에서 3 2에서 3 3 2 3 2 3 2 이렇게 하면 m 닷 여기서 2에서 3이라고 하면 P3 마이너스 P2 오버 로 플러스 V3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오버 2 플러스 G Z3 마이너스 Z2 라고 했고 아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 P3와 P2의 압력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와 여기 압력은 같다고 볼 수 없고 다만 Z3와 Z2의 높이 차이는 결국 펌프 높이 차이 정도 되니까 이 차이 정도는 무시할 만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도 무시할 만하다. 펌프의 입구와 출구의 면적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 변화도 무시할 만하다 하면은 결국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델타 프레셔예요. 델타 프레셔. 그러면 12460 아까 구했던 값 여기 가져오고 와트는 매스 플로우는 70kg per sec라고 구했고 밀도로 나누기 하면 1000kg per cubic meter가 되고 여기 델타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되죠. 델타 P는
예, 계산하실 수 있죠. 178000 파스칼이 나와요. 그럼 178 킬로 파스칼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이게 뭐냐, 압력 차이, 중간에 그 펌프의 입구와 출구 사이의 압력 차이를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5-3장 내용을 공부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 베르누이 이퀘이션이에요. 베르누이 이퀘이션. 그 말로만 듣던 베르누이 이퀘이션. 말로만 들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물리 때도 요즘 베르누이 많이 공부하던데,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다음 시간에 고등학교 수준이 아닌 대학교 수준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대학교 수준이죠, 고등학교 수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거 쭉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죠. 기쁘게도 우리가 챕터 5를 시작했어요. 챕터 5는 주제가 베르누이와 에너지 이퀘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잘 이해를 하려면 매스 컨저베이션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매스 컨저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시 리뷰를 하면, 얘가 비정상 상태에서의 1차원적인 매스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면, 정상 상태에서는 시간에 대한 텀이 날아가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상 상태에서는 들어오는 양의 질량 유량이 나가는 양의 질량 유량이 같다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인컴프레시블 가정까지 더 붙이게 되면, 자, 질량 보존 법칙은 압축성이든 비압축성이든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죠? 근데 비압축성 유동의 가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은 밀도가 컨스턴트하다는 가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은 마크 넘버가 0.3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제 질량 유량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왜? 밀도가 컨스턴트 하니까. 그럼 들어오는 유량만큼 나가는 유량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게 뭡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그냥 v 벡터 n 벡터 해서 적분해서 da가 0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수학적인 내용을 좀 설명했고요. 가우스 자이버제 띠오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5-3으로 넘어와서는 미케니컬 에너지와 이피션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타겟을 정하는 게 좋아요. 터바인 아니면 펌프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터바인, 펌프 역할이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터바인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고, 펌프는 뭐예요? 유압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다. 그 차이가 다르다. 터바인, 펌프가 다르다. 하지만 그냥 거꾸로 놓고 보면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메케니컬 에너지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플로우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베르누이 이퀘이션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메케니컬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터바인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보니까 결국 이피션시를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메케니컬, 그러니까 터바인 샤프트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로스가 또 있을 수 있고, 그게 기계적인 에너지 로스고, 하나는 뭡니까? 전기적인 장치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발전기로 인한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전체 효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W 샤프트에 들어오는 나가는 이것은 그 과정,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의 로스가 특별히 없다면 이건 서로 캔슬되는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펌프는 뒤집으면 돼요. 그냥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했고, 펌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압력 차이는 요 P2와 P3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도 우리가 유체에 의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유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유체의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고 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체 점력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봤죠. 모터의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 펌프 모터 경우에 대해서 유닛으로 놓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5-3 내용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진도가 혹시 느리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도 다 나갈 거고요. 그렇다고 보강을 안 할 거예요. 보강 안 해도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그 기말고사 기간이 11월 넷째 주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그 기말고사
보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과제하는 정도, 퀴즈하는 정도로 평가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기말고사 끝났을 때는. 다만 기말고사 시간은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기말고사 시간은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3시간 정도 한번 시험을 한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학교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게 수업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습하시고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